자, 안녕하세요.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핸드아웃 본격적으로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들어갔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내용을 보면은 경영학에 대한 정의를 내려왔어요. 말로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한 주 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자주 보실 수 있으니까 더 리마인드가 잘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수업 전에 한번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정리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경영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경영의 정의를 내려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뭘 활용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자원을 활용한다. 그죠? 그래서 핵심어가 목표, 고울하고 그 다음에 자원, 리소스. 그리고 조직 목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경영 정의를 할 때 중요한 네 가지 단어, 미션, 비전, 목표. 목표를 갖다가 때에 따라서는 전략 목표, 스트래티직 고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하였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자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것이 efficiency와 effectiveness, 즉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잘 정리하시고, 사명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해서 개념을 살펴보면 조직의 존재 근거다, reason to exist다. 그리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desirable future,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다. 거기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경영이고, 이때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effectiveness와 efficiency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량이 얼마나 많았는가,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만큼 큰가 라는 걸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양적 성장과 관계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효과성이라는 것은 조직 운영 방향성하고, 조직 운용이라고 하셔도 좋고 운영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운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 같아요. 운영보다는. 그래서 운용 방향성과 관계된다, 즉 전략과 관계되는 것이다. 질적 성장과 관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 효율성과 효과성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경영자를 갖다가 수직적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직에서 직위로 얘기하면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임원이라는 말 썼어요. 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탑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층, 개별적인 최고 경영층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은 미들 매니지먼트, 그리고 개별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미들 매니저라고 해서, 보통 조직에서 직위체계로 이야기할 때는 팀장이나 부서장, 그러니까 부장, 그러니까 부서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부서의 형태는 팀과 과부제다, 그래서 부장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일선관리자가 있었어요. First Line Manager. 현장에서 일반 조직 구성원들과 일을 같이 해서 현업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공부한 게 기능 단위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일단 우리 재무회계 부서에서 하는 일을 봤어요. 보통 재무팀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조직에서 보면 조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관리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재무하고 회계 개념을 봤어요. 그래서 재무라는 거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그래서 주식회사에 같은 경우 주식을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얻는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가 있는 부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보시면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이다. 상태나 흐름을. 그래서 재무의 상태나 흐름을 기록한 표를 재무에 관한 모든 표, 재무제표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매출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이건 뭐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제품이 혹은 서비스의 그 품질이 높아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럴수록 마케팅 활동이 더 많이 요구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운영에서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 관리에서는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제반 활동이다. 운영이라는 거는 서비스에서 운영 측면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여행사 같은 경우에서 고객들이 예약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현지 지역에 가서 호텔 같은 거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스무드하게 오퍼레이팅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운영 관리다. 그래서 결론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실제 어떤 물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보통 운영 관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사 쪽에서는 이제 뭐 제반 활동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게 조직에 있는 인재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리텐션에 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 과정에서 성과평가하는 것은 업적과 역량을 본다. 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은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한 7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1장 9페이지 한번 볼게요. 페이지 9페이지. 페이지 9의 내용은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상당히. 매니지먼트 펑션.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경영 기능이라고 했어요. 항상 제가 이제 더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말로만 경영 기능 하지 마시고 매니지먼트 펑션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경영 기능의 간단한 개념을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영자가 수행하는 활동이다.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경영자가 수행하는 활동이다. 그럼 뭐가 있느냐? 꼭 기억하세요. 크게 플래닝, 계획하기라고 해요. 계획, 플래닝 P로만 쓸게요. 계획. 그리고 또 뭘 하느냐? 두 번째로 조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리딩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POL,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제, 컨트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경영자가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경영 기능이 되죠. 그래서 경영자는 우리가 해당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조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지휘라는 거는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끄는 거겠죠. 지휘니까. 그 다음에 통제는 개념을 설명하면 조직 목표가 얼만큼 잘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POLG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경영 기능이다. 자, 한번 볼게요. 경영에 대한 기능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계획이라고 하는 거 개념을 좀 보시면 우리 핸드아웃 보면 뭐 조직 목표를 정의하고 뭐 전략 수립하고 조직에 필요한 재반 활동들을 뭐 통합하고 뭐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것들을 그냥 암기하시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개념 설명이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설명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시죠. 자,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POLC는 어디에서 존재하겠어요? 조직 내에서 존재하겠죠, 그죠? 그죠? 조직이 경영의 대상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우리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조직의 특징 이제 우리가 다음 장 챕터 2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조직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구성원들의 수가 복수로 구성된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참고로 보면 분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조직 구성원들의 복수로 구성된다. 우리 가족 복수로 구성되죠? 한번 볼까요? 크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있고요.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막내예요. 저는 누나만 2명 있어요. 큰 누, 장누라고 쓸게요. 이제 우리 이제 리스 패밀리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있고 우원이 있고 여기 이제 와이프가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구성원들이고, 그죠? 가정의 어떤 조직 목표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끼리 서로 돕고, 그죠? 화목하게 지내고, 그죠? 사랑이 넘치게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어쨌든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조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조직에서 수행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목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김장 담그기를 해요. 김장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우리 가족의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럼 이 목표를 위해서 플래닝할 게, 그죠? 계획할 사항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예산이 중요할 거예요. 김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보통 이제 12월 중순 이후 그리고 1월, 2월, 3월까지도 김장김치 먹거든요. 길면 4월 초까지도 먹는데 거의 그러면은 한 3개월 이상, 그죠? 3개월 이상 먹는 그 음식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중요해요. 그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나들이 다 결혼을 했으니까 보통 이제 한 엄마네 집에서 엄마 아버지 집 누나네, 작은 누나네,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이제 4가구인데 돈을 좀 걷죠. 한 20만 원씩 걷어볼까요? 그러면 예산이 80만 원 정도, 그죠? 왜냐하면 김장 담으려면 여러 가지 사야 되잖아요. 왜냐면 시장 가서 배추도 구입해야 되고, 그죠? 무도 구입해야 되고, 그죠? 또 뭣도 구입해요? 파, 마늘, 그죠? 양파, 그 다음에 각종 젓갈류, 그죠? 여러 가지 젓갈류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생새우도 사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시장 보려면 돈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장, 자, 예산이 중요하고,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종류를 어떤 걸 담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배추김치 중요하고. 여러분들 어떤 김치 좋아해요? 총각김치. 총각김치 조금 익으면 맛있고. 동치미 국물에 국수 말아 먹으면 맛있죠. 수업을 저녁 때 좀 출출할 때 보는 학생들은 상당히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파김치. 그 다음에 갓김치. 이 갓이 아니죠. 죄송해요. 갓김치, 시래김치, 갓김치. 그 다음에 깍두기. 이런 김치 종류만 해도 벌써 6가지. 그죠? 김치 종류. 이런 것들. 그리고 기한은 언제 할 것이냐. 기한. 12월 예를 들면 중순 첫째 주 월요일 날 한다. 아니면 금요일 날 한다. 주말을 끼고 한다. 여러 가지 기한들. 2박 3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배추 같은 거 좀 절여야 되고 야채 같은 거 좀 다듬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간 필요하죠. 이런 재반 활동들을, 그죠? 우리가 계획하고 정리해 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 아주 조직 활동을 통합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복잡하게 외우시지 말고 김장 떠올리시면서 재반 활동들을 우리가 한번 쭉 점검해 보는구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라든가 기한, 김치 종류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 이런 게 논리는 간단해요. 우리 가족도 하나의 조직이고 조직은 목표가 있으니까. 그죠? 김장이라는 목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볼 거. 왜 자꾸 밀리지? 고정했는데.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올거나이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직화라고 할게요. 제가 5만 쓸게요. 조직화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조직화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직무하고 권한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직무는 이 용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job이라고 하고 권한은 authority.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job assignment를 해요. 직무 할당이라고 하죠. 직무 할당. 보통 주체는 이제 뭐 인사부, 조직이 큰 경우에는 인사부에서 직무를 할당하는데 직무를 할당할 때 해당 부서의 경영자, 보통 이제 중간관리자 같은 경우 관여를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부서에서 직무 할당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 어찌됐건 직무는 job, 권한은 authority, 그 다음에 직무 할당은 job assignment가 이루어지는데 경영자가 이런 거죠. 이것도 내용을 갖다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또 머릿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직무와 권한을 연결한다라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썼던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죠? 그죠? 자, 제가 직무를 한번 쭉 써볼게요. 예, 김장할 때 필요한 직무.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진 사람 쭉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껌이 어디 갔냐? 제가 잘못 꼈군요. 자, 김장할 때 직무가 어떤 게 있냐? 일단은 버무리기 있잖아요. 그 무채 썬 거라든가 아니면 뭐 고춧가루라든가 그다음에 파 막 이런 거 그죠? 젓갈해가지고 막 이렇게 섞는 거 엄청나게 팔힘이 강해야 돼요, 그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권한을 보면은 누가 갖고 있냐면 제가 해요.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큰 누나.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큰 누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집에서 많이 돕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그래도 힘이 좀 제일 세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건 뭐 정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시니어, 주니어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나? 그렇게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썰기. 썰기도 역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좀 뭐 이제 설날 전에 이제 가래떡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가래떡 가지고 떡국 끓여 먹는데 보통 요새는 이제 방앗간에서 기계로 많이 썰어주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게 조금 두껍다고 해서 직접 칼로 썰어요. 그래서 제가 썰기를 많이 했거든요. 가래떡. 저희 엄마와 같이 썰기를 계속 해갖고 또 뭐 저도 뭐 혼자서 자취한 세월이 뭐 지금 결혼했지만 10년 이상 자취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음식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썰기도 역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한다. 바쁠 때는 뭐 큰 누나도 돕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이기라는 직무가 있고 절이기는 누가 권한을 가질까? 역시 의원과 엄마.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는 거예요. 운반. 김장할 때 보면 운반할 거 되게 많아요. 씻은 무 운반하고 뭐 파 닦은 거 운반하고 뭐 운반하고 뭐 갖다 주고 뭐 설탕도 뿌려주고 그죠? 역시 의원 그리고 저희 와이프. 그 다음에 뭐 씻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심부름이 있고 이렇게 직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쭉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직무와 권한을 연결한다. 이거 근데 왜 연결해요? 나중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김장 다 끝나고 김장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얘기하면 뭐 김장의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각 김치별로 뭐 배추김치나 뭐 총각김치나 깍두기나 맛이 제대로 나는지 그 유무를 갖다가 체크해 보려면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점검해 보면 되죠. 사실 그게 통제 활동이에요. 자, 통제 활동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통제라는 개념은 계획 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뭐라고요?
계획 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계획 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것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걸 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권한을 주고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와 권한을 갖다가 조직화 과정에서 직무 할당을 통해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하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조립은 누가 하고, 그죠? 품질 관리는 누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제품이 나왔을 때 제대로 제품이 기능이 안 돼 있고, 혹은 뭐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한다. 그럼 통제 단계 때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가족들 중에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지휘 단계예요. 리딩이라고 하니까 그냥 L만 써볼게요. 지휘 활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휘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의사소통. 그러니까 구성원 간 혹은 부서원 간. 그 다음에 또 구성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갈등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자발적인 행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뭔가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자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행동을 야기시키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너무 딱딱하니까 또 김장 예를 계속 통해서 볼게요.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김장하면 엄마네 집에 가서 하는데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다 모이죠. 보통 이제 주말에 많이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어머니 집으로 다 가는데 뭐 큰 누나네 작은 누나네 저희 식구들 다 가고 그러는데 근데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 만나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저녁 먹고 그죠? 술 한잔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금요일 12시가 넘어서 토요일 그러니까 새벽 1, 2시로 넘어가서 겨우 잠이 들죠.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장에 대한 총 책임자고 옛날부터 이제 큰 일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한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뭐 누나들하고 이야기하고 노느라고 한 새벽 1, 2시쯤에 잠들었는데 새벽 4시면 실제적으로 잔 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어른들이 일하고 계시니까 가만히 누워있을 수도 없고 덩달아서 이제 눈 비비고 나와서 이제 집안 청소 싹 하고 환기시켜놓고 김장할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한 새벽 5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서 잤다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해서 한 오전 10시 한 30분 정도 되면 6시, 7시, 8시, 9시, 10시 5시간 정도 일한 거니까 배도 고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죠? 화도 나고 왜 화가 나냐면 아까 조직화 단계에서 직무하고 권한 연결할 때 별 일 안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중요하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이 사람 그죠? 잠깐만 그 다음에 뭐 아버지 같은 경우 일 안 했잖아요. 사실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뭐 김장 단계별로 막 맛보기 정도는 하시는데 사실 그건 직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버무리기서부터 뭐 썰기 운반까지 다 직무가 중복됐잖아요. 하는 일도 많고.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이제 조직 구성원인데 조직 목표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아주 기민하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구성원 간 갈등, 그죠? 작은 누나와 저와의 갈등, 그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잘하도록 관리자가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떤 방식을 하시냐면 한 10시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배추김치에 들어갈 김치소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치가 이제 버무려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슬슬 이제 돼지고기 수육을 삶기 시작해요.
수육을 삶으면 이제 수육 삶을 때 여러 가지 냄새 제거를 위해서 고기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뭐 된장도 넣고 커피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후추도 넣고 여러 가지 넣잖아요. 향신료를. 그러면 이제 고기 냄새가 막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누나를 향해서 아쉬웠던 마음이 눈노가 사라지듯이 없어지죠. 고기를 한 척을 먹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도 눈치를 좀 보시면서 저기 마트에 가서 막걸리를 사오세요. 막걸리에다가 그죠? 그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소를 그 김치에다가 그죠? 절인 배추에다가 싹 싸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죠? 야, 이렇게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한다? 뭘로? 수육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이제 지칠 때가 있어요. 리딩이라는 거는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우 구성원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저 구성원들과 갈등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수용 얘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 단계라는 거를 말씀드렸듯이 계획 단계에서 목표란 것들이 얼만큼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계획 단계는 따로 필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김장 같은 경우에는 김치 맛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